안녕하세요. 무릎닥조사TV의 무릎닥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제가 앞전에 능성어랑 돌돔 낚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번에 이어서 할 영상은 민어입니다. 민어 낚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아는 어떤 그런 꿀팁을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바다 낚시터 한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바다 유료 낚시터에서 방류를 한다는 그 민어는 저희가 아는 여름 보양식으로 일컬어지는 국산 민어가 아닙니다. 중국산 양식 민어고요. 이걸 큰 민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낚시터에서도 민어라고 지칭하지 않고 큰 민어 혹은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소개해주는 낚시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먼저 말씀드릴 건 민어라고 불리지만 저희가 아는 그 민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바다 낚시터에서 방류하는 그 민어는 점성어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물론 어종은 다르지만 굳이 그 가치에 대해서 말하자면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맛도 진짜 저희가 먹는 민어랑은 다른 맛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흔히 먹는 흔치는 않죠. 어쨌든 비싼 고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잡히는 국산 민어랑은 맛이 다르다는 점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귀한 고기를 바다 낚시터로 가서 잡으려고 바다 낚시터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큰 손맛 보러 간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큰 민어는 주로 이제 바다권에서 상층, 중층, 하층이 있으면 하층에서 주로 회유하고요. 한 곳에 머무르기보다는 회유하는 것을 좀 좋아하는 어종이기도 하고요. 가장자리보다는 바다 낚시터 호지 중앙 쪽으로 주로 이렇게 움직이곤 합니다. 그래서 뭐든 잘 먹긴 하는데 날이 더워질수록 사실 미꾸라지는 잘 파는 데도 없고요. 그래서 생새우 미끼가 가장 좋습니다. 일단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큰 민어는 주로 이제 바다권에서 상층, 중층, 하층이 있으면 하층에서 주로 회유하고요. 한 곳에 머무르기보다는 회유하는 것을 좀 좋아하는 어종이기도 하고요. 가장자리보다는 바다 낚시터 호지 중앙 쪽으로 주로 이렇게 움직이곤 합니다. 그래서 뭐든 잘 먹긴 하는데 날이 더워질수록 사실 미꾸라지는 잘 파는 데도 없고요. 그래서 생새우 미끼가 가장 좋습니다. 그럼 큰 민어가 나오는 포인트를 찾아야 할 텐데요.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실 이 큰 민어는 어떤 특정한 자리에서 마리수 조항이 나온다거나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일단 바다 낚시터 자체에서도 이 큰 민어라는 어종 자체를 많이 풀진 않습니다. 많은 마리수를 이제 방류하진 않기 때문에 어떤 그런 한 곳에서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먼저 설명드린 호지 중앙에 있는 어로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지 중앙 바닥에서 입질을 하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를 찾는다기보다는 호지 중앙 바닥권을 그냥 노리신다고 생각하시고 좀 기다리시는 낚시를 하셔야 합니다. 큰 민어가 좋아하는 미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새우가 제일 잘 먹힙니다. 빈도수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요즘은 많은 조사님들이 생새우를 많이 쓰시다 보니까 생새우에 더 많이 잡혀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거나 아니면 이것저것 조사를 해봤을 때도 생새우 미끼가 가장 좋습니다. 미꾸라지도 좋기는 한데 이제 지금 시기에는 미꾸라지를 파는 곳이 잘 없기 때문에 생미끼를 물론 이제
지렁이도 있지만 생미끼 사용을 하신다면 생새우가 가장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렁이 여러 마리를 끼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큰 민어 낚시 채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작은 녀석이 방류가 되는 게 아니라 못해도 50cm 이상급으로 방류를 하다 보니까 좀 덩치가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채비를 좀 라이트하게 꾸리신다기보다는 조금 더 헤비하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1호대, 1.25대로도 못 잡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시면 2호대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요. 원줄은 한 4호 이상 정도, 목줄은 3호 이상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늘은 감성돔 바늘 한 7호 정도면 좋을 것 같고요. 찌는 저부력보다는 고부력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질이 그렇게 예민한 녀석이 아니기도 하고요. 이제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거지만 바닥을 노려야 하는데, 수차에 의해서 혹시 바람에 의해서 자꾸 채비가 뜨는 것보다는 바닥에 깔아주는 게 좋기 때문에 고부력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민어를 잡기 위한 낚시 공략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이 녀석은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바닥에서 주로 움직입니다. 먹이 활동을 바닥에 있는 녀석들을 먹기 때문에 철저하게 바닥을 노리셔야 하는데, 고부력지를 사용을 하시고 그 수중지가 아예 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끼가 바닥에 닿아 있다는 느낌보다는 수중지가 아예 바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수심을 좀 넉넉히 주시고 낚시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가장 좋은 채비는 원투 채비예요. 찌 없이 무거운 추를 이용해서 채비를 던져놓고 기다리는 낚시가 최고인데, 실제 민어 낚시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바다 낚시터 특성상 원투 낚시는 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찌를 달아야 찌 낚시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찌를 다는 것인데, 잘 생각해보면 찌는 입질 파악과 바다 낚시 규정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이지, 실제 바다 낚시 기법, 그러니까 이제 민어를 잡는 낚시 기법은 원투 낚시처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캐스팅을 하고 수중지를 바닥에 깔아놓은 상태에서 뒷줄은 너무 느슨하게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해놓고 기다리는 낚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미끼는 바닥에 좀 깔아준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큰 민어 낚시 방법과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주의할 점이 있다면 여름에 식중독 조심하시고요. 민어는 꼭 손만 보셔서 즐거운 낚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든 조사님들이 최소한 보통의 두가를 이루시는 그날까지 영상 열심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